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훈 씨에게도 좀 유약하고 불안한 고등학생 연기를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영화 이제 파수꾼에서 방황하는 고등학생 역을 맡으면서 충무로의 괴물신으로 그렇죠. 우뚝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은 이제 윤성현 감독님이 미소년이 정색하면 무섭겠다 이렇게 좀 막연한 느낌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님 역시 신선한 발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화계에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든. 네네. 근데 요 표현이 참 좋네요. 미소년이 정색하면 무섭다. 요런 막연한 느낌. 막연. 근데 딱 어울려요. 그죠? 아니 왠지 성 날 것 같은 소년이 있는데 네네. 성이 난 것 같은 소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화가 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영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어떤 주인공 역할을 한 게 처음이었는데 사실 뭣도 모르고 했고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속에서 그냥 빠져서 살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근데 너무나 또 이렇게 잘 이야기를 담아 주셔서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께 많이 또 어필이 되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좀 소개가 잘 된 작품. 네. 이게 그 오디션에서 파수꾼 대사를 읊지 않는 연기자 지망생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뮤지컬 오디션에서 이게 거의 지금 이 순간에 버금가는 레파토리라고. 저희는 사실 요쪽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네네.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왜 그러는 건데? 인상 안 풀어? 이 대사를 근데 왜 지망생들이 많이 선택하는지 알겠네. 어떤 그 표현하기에 네. 사실 쉬운 듯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고 네, 네, 요걸 또 해놨을 때에 보시는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좀 줄 수 있는 듯한. 사실 그 재훈 씨가 약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모범생 느낌. 이제 고등학교 때면 이제 반장상, 예? 그 약간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과대 뭐 이런 거 많이 좀 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추천도 좀 받았을 것 같고. 네네네. 반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죠? 네. 지금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이제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 네, 연애를 갑자기? 했었는데 그 갑자기 뭐 묻지도 않았는데 연애 얘기를. 그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반장을 하는 근데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어요. 근데요. 근데 그 친구랑 이렇게 잘 만나다가 고3 때 이제 헤어졌는데 그렇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와, 이게 네. 무슨 경우야? 같은 반이 되었는데 같이 반장 선거에 나가. 내 전 여친과 네. 이건 흔하지 않은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좀 약간 민망할 것 같아서 네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 나를 뽑아달라. 연설했군요. 연설. 내가 이 학급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학창 시절과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겠다에 대한 어필을 했는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아우, 왜 그랬지? 전 여친이 이겼어요. 네, 그분이 반장이 돼서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쭈구리로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어필도 잘하고 막 수업 시간에 손들어서 선생님한테 막 재밌게 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고3 때는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반장분께서 저를 지적을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좀 되게 차분하게 학교를 다녔었던 네, 여기 이제 배우 사관 학교로 또 유명하죠. 여기 또 이제 수많은 또 인재를 배출한 곳 아닙니까? 한예종 연기과 네. 출신이에요. 애초부터 연기를 전공한 건 아니었죠. 네네네. 원래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그래서 대학을 원래 공대 쪽으로 갔었는데 기억났다.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군요. 네네네. 아.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절대로 거기 가서 성공할 수도 없고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곳이다. 맞아요. 부모님도 이제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네. 예.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이
배우로서의 길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대학로를 갔던 것 같아요.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허드렛 일 하면서 연기 배우고 무대에도 올라가 보고 저는 극단에 들어가고 한 1, 2년 정도면은 내가 이 연기라는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1, 2년이 지나고 2, 3년이 지나도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것 같고 주위의 친구들을 돌아봤을 때 계속 무언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그럴 들었고 수 있죠. 너무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나의 이런 생각과 에너지를 다시 한번 걸어보자 해서 저같이 열정이 있는 배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 곳을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제대로 하고 싶다 해서 학교를 그때 25살 때 새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요게 그 연기과 08학번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다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겠죠. 네.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과제가 많아도 그거를 다 해내려고 정말 거의 잠을 안 자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3-4시간 자고 계속 학교 가서 실습하고 연습하고 열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나 또 감사하게 또 학점도 잘 주시고 그 기쁨 장학금 받았겠는데요. 그쵸. 네네. 아 재훈 씨가 여기 저 학교를 1학년만 다녔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활동을 하기 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제적 당하셨어요? 맞습니다. 아, 또. 네. 야 이것도 뭐 공통점이 있네. 네. 아니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저는 뭐 이제 이재훈 씨 하면 수많은 작품 가운데 뭐 이거 잊을 수 없죠. 건축학개론 약속. 난 더 이상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내 마음이 이 당시 이제 첫사랑의 아이콘 수지와 우리 재훈 씨가 이거는 정말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로맨스 영화를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야 건축학개론은 정말 맞아요. 이 와. 빠져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들 대학 가봐라 이지영 같은 선배 있나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이게 그 당시에 그 이제 전람회에 네. 그 노래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네.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들을래? 근데 대본을 읽으면서 전람의 기억의 습작이 흐른다라는 그 문장을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음악이 나왔을 때 그 전람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크게 동요가 있겠다에 대한 그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순간 선배의 차를 타고 있던 수지가 선배 집으로 함께 들어가고 이제 재훈 씨가 거기서 네. 게우스티 있고. 네. 그 개우스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드라마나 영화나 이 멜작품 진짜 꼽는 작품인데 그게 다 재훈 씨가 나왔네. 아, 뭐예요? 진짜요? 시그널. 시그널. 네. 저 시그널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재한 형사님? 형사님 나예요, 박해요. 범행 시간이 모두 앞당겨지고 범행 장소가 변했다. 무전을 해야 해요. 이게 다른 배우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로 이제 진짜 대사량이 어마어마했다 네, 네. 그래요. 부시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미국도 소련도 아닌 몰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왜? 첨예한 이해관계가 오가는 회담일수록 중립장소에서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끼리는 전시와도 맞먹는 대치 상황인데 서로의 집에서 보겠어요? 이동경로 따져서 중간에 위치하고 가로등 적고 유동인구 거의 없고 모자 뒤집어 쓰고 조깅복 차림으로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곳. 현진공원 후문 벤처. 오케이? 대사가 그렇게 많을 때 좀 외우는 나만의 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무식하지만 계속 그냥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어나자마자 대본 찾아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씻고 머리 말리면서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그렇게 계속 보면서 외운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그냥 내 앞에 있어서
그냥 읽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스며들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참 그래서 진짜 못 외운 것 같은데 근데 슛 돌아가서 하면은 또 이렇게 하게 술술 나와요. 하니까 그럴 때 저도 약간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참 정말 묵직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을 좀 꾸준히 선택을 하는데 이런 또 좀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봤을 때 재밌는데 그 재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저는 막 마음에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작품을 제안해 주시고 그 작품을 남길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재미와 의미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은 저는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드라마랑 영화 만드는 일 하고 있는 이병헌입니다. 이야 이병헌의 말맛은 정평이 없게 좀 나 있는 상태인데 요거 이제 써니의 명장면이죠. 요거 이제 그 욕 배틀 장면. 네네. 요거 감독님이 쓰셨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사실은 강은철 감독님이 다 쓰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각색 작가로 참여하면서 약간 거의 보조 작가 느낌으로 네. 그냥 그 강은철 감독님 집에서 사실 글 쓴 거보다 설거지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의 오더가 좀 너무 어렵긴 했어요. 근데 욕처럼 들리지만 해석해보면 욕은 아닌 전라도, 방언 뭐 이런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어렵네. 그거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쓰는 직접적으로. 욕은 아닌데 야, 맨날 진짜 늦어가 없는 년들. 현명, 이놈의 주둥박 좀 봐. 신랑 알면 정남이 떨어진다고 돌가슴에 연결지도 않는 시퍼런 복숭아 관절대로 확 들이다가 별진을 탁 쑤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자다 주사발을 주둥박이 적었구만. 아 이거를 감독님이 그래서 그거를 딱 써서 그 감독님께 드렸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그래서 칭찬 안 하셨어요. 반전이 없었네요. 인색하신 분인데. 야 인색하신 분인데 예. 칭찬을 해야 아 역시가 되는데 그냥 패스가 됐다라는 게 칭찬이죠. 저한테는 이제 칭찬. 아니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다가 돌연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힘내세요 병헌 씨를 내놓게 돼요. 이게 이제 영화 감독 준비생 이병헌의 고군분투 자전적 이게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녹인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좀 보여야죠.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맞아요, 조금 무모하게 그렇게 이 시놉시스에는 이제 그때 감독님의 일상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는데 병헌 씨의 꿈은 영화 감독이다. 그는 입봉 준비를 위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다. 병헌 씨의 생활은 나태함의 표본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잠에서 깨어 한글 파일을 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8시간 이상이 걸리며 어렵게 노트북 앞에 앉아도 1시간 넘게 영화의 제목과 폰트, 글씨체만을 고쳐보다가 밤이 되면 다시 술집. 근데 이게 좀 격하게 공감 가는 게 한글 파일을 여는 데까지 그러니까 무려 써야 되지. 아유 일어나야지. 아이고 잠깐만 물 한 잔만 먹고 하자. 또 물 먹고 이렇게 있다가 야 오늘 날이 너무 좋다. 아유 근데 또 나는 이러고 있어야 되는구나. 3단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책상에 앉기, 노트북 열기, 그렇지. 인터넷 검색 안 하기. 그걸 다 거쳐야 이걸 깨야 몇 자를 쓸 수 있는. 이게 너무 웃겨요. 막상 앉아도 폰트하고 글씨체. 근데 저는 이 디테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아 이런 거 참 진짜. 예. 이제 극장에서의 그런 거보다는 업계 분들이 그걸 많이 봐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영화 뭐 이렇게 만들고 신인 감독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 업계 분들이 많이 전화도 많이 오더라고요. 드디어 초대박 작품 극한 직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626만 관객으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3분의 1이 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 엄청난 흥행이죠.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아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천만 영화를 연출한 최연소 감독 그 기록은 뭐 아직도 깨지지 않았고요. 이게 참 대단하네요. 이때 좀 진짜 이렇게 흥행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거 좀 깔끔하다. 그래도 망하진 않겠다. 우리가 BP가 200 몇만 뭐 그 정도였으니까 그거 넘길 수 있겠다. 투자 손실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은 그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좀 무서운 게 좀 생기더라고요. 약간 그 몇 년 전에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이런데 여기서 이 정도 관객 수가 나왔다는 건 잘못된 현상이다. 기형적인 현상이고 우리 사회 어느 한 곳이 고장나 있다. 그래서 술 먹어서 농담으로 아니 너무 이제 저희가 수치가 만든 어마어마하니까. 영화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지? 그거 무서웠어요. 한 1,200만 넘어가면서부터 멈출 것 같질 않으니 아니 이게 저 극한 직업의 순 제작비가 65억, 누적 매출이 놀라지 마십시오. 1,396억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국내 개봉작 중 매출 1위. 이게 런닝 개런티로 했으면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그냥 뭐 조금 그냥 조금 제작진은 조금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거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뭐 좋은 거 드시고 하셨겠죠. 그분들이 축배를 터뜨리셨겠네요. 맞죠? 사실은 네, 제가 막 제주 넣으면은 이제 그분들은 막 잘한다. 잘한다. 자, 극한 직업 이후에 어떤 감독님께도 좀 변화가 많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집에 뭐 이렇게 좀 크고 작은 또 변화들. 네. 예. 차량이 조금 더 커졌습니까? 없던 게 생겼습니다. 아, 없던 차. 야. 뭐 시동 걸면 소리가 뭐 따당당당당. 그냥. 이제 다음 작품이 이제 극한 직업이 이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이게 뭐 대사량이 어마어마하게 이 작품이 또 많잖아요. 그렇게 유치한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 자신감. 나도 빨리 성공해서 유치하게 살고 싶다. 성공하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다는 어떠한 절대적 방식이 어떠한 공식들을 따르게 하는 거죠. 성공한 드라마들의 공식. 촬영하면서 배우분들은 좀 어땠습니까? 좀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으로 정말 마음껏 떠들어 보겠다. 어떤 기교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난 그냥 계속 떠들 거야. 뭐 이런 생각으로 줬으니 배우분들은 현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대사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좀 외면한 적도 있고 그래서 괜히 미안해서 너무 힘드니까. 극한 직업의 천망과 멜로가 체질.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1%지만 이거는 체감적으로 1%가 아니거든요. 화제성은 뭐 우리 멜로가 체질 종방연 때 감독님이 미적지근한 3%의 시청률보다 1%가 더 섹시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나 술 먹고 말을 해가지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진짜 준비해간 말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것처럼 끝나는 느낌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알죠. 격려와 나도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 말인데. 멋부리려고 한 말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감독님도 멜로가 체질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뭐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약간 스타일이 그 약간 저돌적인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조셉은 좀 사랑이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적극적이고. 사랑의 문을 노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네. 딱딱딱 계십니까? 그래도 막 100번 놓고 하면 두세 번은 되잖아요. 저는 되죠. 약간 저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좀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딱 끝내요. 깔끔하게. 세 번도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 혹시 모르니까. 네. 2번 정도. 2번 정도로. 한 번 확인을 하고 안 됐을 때 한 번 더. 세 번은 갸우뚱, 네 번은 질척. 그거는 진짜죠. 2번으로 정리할게요. 세계 선수권대회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챔피언 이채훈 선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국가대표 이채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이채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here's a frontside 1440. One more hit. Puts it down. Shot one lead. The 16-year-old with back-to-back. 스노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 역사상 남자부 최연소 챔피언입니다. 일단 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글 자국이 여기 딱 있어요. 네. 이 얼굴에 서론에서 이렇게 저 경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서론에 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글 자국이 여기 딱 이렇게 아니 지금도 또 좀 경기 끝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경기 끝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유퀴즈도 출연하시지만 뭐 또 매체 인터뷰라든가 그럼요. 뭐 지금 일정이 꽤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바쁘지 바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입국하면은 공항에서부터 좀 난리가 나리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채훈 선수는 어느 정도 했어요? 좀 꿈이 너무 크긴 하지만 약간 손흥민 선수처럼. 아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채훈 선수 이런 필모를 조금만 더. 이제 킥오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제 킥오프이기 시작이니까. 때문에 네. 우리나라 설상 종목 역사상 첫 세계 종목 메달, 그것도 금메달이고요. 션 화이트, 클로이 킴 같은 서양 선수들의 잔치였던 스노보드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인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 많이 믿기지도 않는 상황이고 네. 제가 맨날 그 경기 끝나고 네. 진짜 바로 집 들어가서 네. 혹시 뭐 인스타 뭐 올라온 영상은 어디 없나 또 유튜브도 계속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다 샅샅이 한번 찾아봤군요. 모든 걸 다 봤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올라온 건 다 본 거 같아요. 큰 대회를 앞두고 좀 떨리거나 하진 않던가요? 진짜 대회 전날에 너무 떨려서 네. 헛구역질을 계속 해가지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한번 하던 대로 해보자. 네, 라고 마음가짐을 잡고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선수가 이채훈 선수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고소공포증이 없습니까? 고소공포증 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높이 어떻게 날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이제 보드에 대한 믿음도 있고 제가 또 많이 훈련을 했으니까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하프파이프 종목에 가끔 경기를 좀 보게 되면 착지할 때 좀 잘못해서 이게 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그럼요. 있고 이게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큰 이게 운동이에요. 굉장히 좀 사실 조심한다 하더라도 떨어져서 안 다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제 내진탕이 오거나 뼈 부러지거나 허리가 계속 꺾이거나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채훈 선수도 혹시 좀 부상을 당한 적 있어요? 저는 X축과 Y축이 혼합된 스핀을 많이 하는데 그런 축이 한번 넘어지다 보면 머리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려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넘어질 때마다. 공중에서 우리 그 당시에 메달권에는 이제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치킨 연금을 그 당시에 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올림픽 이후에 한 치킨 회사에서 1년간 일주일에 2번씩 치킨을 제공하겠다. 지금도 치킨 아주 잘 먹고 있어요. 1년간 이제 포인트제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굳이 일주일 안에 2번 안 먹어도 되고. 그 포인트만 내가 알아서 쓰면 되는군요. 네. 그러면 모아서 한 번에 뭐 6마리를 먹어도 됩니까? 네,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저희 집에 잤는데 그때 6마리 시켜. 몇 명이었는데 6마리를? 1인 1닭 하신 거예요? 그때 6명이서. 혹시 이제 유키즈에 나오셨으니까 혹시 채훈 선수의 또 목표가 있습니까? 2024년 평창에서 열리는데 한국 유스올림픽 거기서 이제 빅에어, 슬로프스타일, 하프파이프 세 종목 금메달을. 이야. 몸 건강하게 또 훈련하시길 바라겠고.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는 4바퀴가 지금 현재 최고 기술. 네, 이제 5바퀴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바퀴 반에서 3바퀴 갈 때는 1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3바퀴에서 4바퀴 갈 때는 3년 정도 연습을 하고 5바퀴는 한 4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다다음 올림픽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계에 부딪혀보죠. 보드하고 저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드를 믿고 제 몸도 다 믿으니까.